네, 장 속에 있는 세균을 분석하는 기술만으로도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위암은 국내 암 발생 1위여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강조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진단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헬리코박터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위암과 헬리코박터균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암이 국내 암 발생 1위여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게 보면은 유독 한국인한테 이 위암이 많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특별한 여기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인의 식습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맵고 짠 음식, 구운 고기 같은 탄 음식을 비롯해서 발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먹고 폭음을 즐기는 음주 습관이 위암 발생과 관련이 깊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주목하는 균이 있는데요. 그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하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가 건강음료 CF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졌는데 네. 이 균은 그 위암 환자의 75%에서 95% 사이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짚을 수 있는데요. 위암을 예방하려면 일상에서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의 설명을 담아왔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전 국민 60%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염된 60%가 또 경구로 우리나라 전통의 생활 식습관으로 항상 떠먹는다든지 해서 균을 갖다 박멸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위암 환자의 가족력이 위암을 유발할 확률이 4배에서 6배 정도 더 높다고 말을 하는 것은 헬리코박터균도 가족이 공유하고 있고 짜고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갖다가 모든 가족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암을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장재영 교수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이제 식사 습관이 위암 발생과 밀접하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가족과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개인 접시를 사용해야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잔 돌리기를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앞서 김 기자가 말했지만 헬리코박터균 하면 조금 익숙한 게 사실인데 네. 이 헬리코박터균이랑 위암이랑 사실 잘 연관이 안 네.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위암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그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는데 방치를 하면 보통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하생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위축성 위염은 위의 표면인 점막이 아주 얇아져서 핏줄까지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위염의 흔한 형태이고요. 네. 장상 피화생이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렵지만 그 위의 점막이 장의 점막처럼 변하는 것으로 염증이 생겼다가 회복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장생 피화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 또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장상 피화생으로 진행되다가 위암에 이르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16세 이상에게서 위축성 위염이 있는 비율은 남성은 43%, 여성은 38%, 또 장상 피화생은 남성의 43%, 여성은 3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해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장재영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위내에 존재하지 말아야지 될 장세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전적으로 세포가 불안전하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위암 발생을 많이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어 있고 장상피화생이 있는 환자분들은 헬리코박터균이 없고 장상피화생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적어도 10배에서 20배 정도 위암 발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장재현 교수의 말을 조금 들어보면 헬리코박터균 치료가 위암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을 때 이 균을 없애는 제균 치료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치료는 위암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 우리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해생이 심해지면 제균 치료를 해도 호전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하생 단계에서는 치료를 해도 위암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위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그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장재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약 3만 1,000명 발생된 이후로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2만 9천 명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히 발생하는 암이 위암입니다. 그래서 이 위암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절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 성인에서 항상 건강검진을 우선으로 하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는 환자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항상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하고 네, 장 교수의 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화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결국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오늘의 바로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해생이 있다면 위암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조기 위암의 경우 완치율이 95%입니다. 네. 상당히 좋고요. 그 평소에 속쓰림이나 그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위암의 조기 발견 위해서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위암의 초기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위염이 있을 경우 그냥 보통 방치하기 쉬운데 이 위염을 방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만성 위염 그리고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상 피하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헬리코박터균의 관계, 그 위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